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정규제 칼럼을 하나 화요일자 신문에 쓰는 칼럼을 하나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재 문제를 좀 썼습니다. 헌재 문제를 좀 썼는데요. 지금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아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또 소위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넘어온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그 절차상, 탄핵소추안이 만들어진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왜 헌법재판소가 문제 삼지 않느냐는 이제 논리를 지금 김평우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국회 사법행정이라고 합니다만은 뭐 사법은 대법원이 있고 또 이제 그 위에 사실은 옥상옥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옥상옥의 헌법재판소가 있죠. 그런데 어떻든 헌법재판소가 국가 최고 재판이고 특히나 이 권력의 헌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고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특히나 헌법의 여러 가지 이 헌법적 갈등에 대해서는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가 최고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소위 입법, 행정, 사법의 이 3대 권력의 삼권 분립,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삼권 분립의 균형추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그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신여 노릇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도 헌법재판소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헌법재판소가 그 소위 그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결의안을 탄핵소추장을 헌재 넘길 때에 과연 그 탄핵소추에 대한 결의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탄핵안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탄핵소추안이 탄핵안이라는 게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리뷰 과정을 완전히 헌재가 생략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제 제가 그 김평우 변호사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하나는 우리나라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뭐 국회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줬다 이런 겁니다. 참,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헌법재판소가, 재판소는 그 유권 해석조차도 위헌인지 아닌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말하자면, 말하자면 기관인데, 이 슈퍼기관이, 상위 기관이 말하자면 하위 집행부, 행정부의 유권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왜 합니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나름이다. 말하자면 안건을 13개를 뭐 섞어치기로 하는지 13개를 하나씩 단독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그거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강일원 주심이 피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쓴 칼럼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사실상의 불신임을 결의한 꼴이라는 김평우 변호사의 비판은 일리가 있다. 탄핵소추장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선언문이기 때문에 공문서가 요구하는 법률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학작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장의 미적 혹은 법률적 완결성 여부가 본질 문제는 아닐 것이다. 탄핵 절차는 과연 적법하였는가 하는 원초적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다. 첫째, 탄핵소추가 팩트에 기초하였나? 둘째, 소추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되었나? 셋째, 소추 내용이 피소추인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전 고지되었나? 넷째, 의원들이 법률적 쟁점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였나? 다섯째, 의원들은 토론 과정을 거쳤나? 뭐 이런 게 이제 30몇 개씩이나 있습니다. 등 후다한 문제들은 재판 초기부터 쟁점이었다. 13개 탄핵 사유가 개별적으로 투표되지 않고 한 개의 안건으로 일괄 투표되었다는 문제는
더 심각한 흠결이다. 흠이 있다는 겁니다. 흠과 결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13개 탄핵 사유 중 한 개라도 인용되면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 표결은 13개 사유를 묶어서 단 하나의 분리 불가능한 안건으로 표결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 13건의 사유를 개별 안건으로 투표하였다면 논란이 많았던 세월호 건을 포함해 여러 개의 탄핵 사유가 3분의 2의 필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불일치, 13개, 1개 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한 문제들을 헌재가 충분히 다루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헌재 심의에조차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국회의 눈치를 보거나 국회에 봉사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헌재는 표결 방법 등은 국회의 자율적 영역에 속한다며 과정의 불법성 문제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 이번 사건만 그런 것도 아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위헌 심판 청구의 건 즉 2015 헌라 11호 사건도 그렇다. 조영호 재판관 등 소수는 인용 즉 위헌을 주장했던 이 사건에서 헌재는 결국 선진화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유도 같다. 국회가 결정하면 된다는 거다. 그러나 이 합헌 판결로 판도라 상자가 열렸고 국회는 무능의 괴물로 변해갔으며 헌법의 다수결 원리는 간단하게 부정되었다. 국회는 제적 과반수의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이게 헌법 제49조의 유명한 다수결 조항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은 다수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례해 더 많은 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중다수결을 정하고도 있다. 열거하여 중다수결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법률안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다시 결의할 때는 제적 과반 2분의 1 곱하기 출석 과반 3분의 2, 그 6분의 2, 제적의 6분의 2가 오케이를 하면 되죠. 이게 헌법 제53조입니다. 국무위원을 해임 건의하거나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할 때는 제적의원 과반수 헌법 63조.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제명을 하거나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거나 헌법 개정하는 제적의원 3분의 2 헌법 64조, 65조, 130조의 정족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수결로 하지만 요런 것은 중대함으로 다수결보다 높은 제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또는 제적 3분의 2를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5분의 3 중다수결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5분의 3 제적 5분의 3 중다수결 제도는 실제로 헌법에 있는 무거울 중자 중다수결 제도 중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제도입니다. 이걸 또 국회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3분의 2 결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3분의 2 결을 하는 국회 선진화법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그 하위법인 국회법이 있는데 국회법을 고쳐가지고 헌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도 않는 그 중에서도 아주 무거운 중다수결이라는 이상한 의결 제도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우리 국회는 다수결주의가 아니고 소수결주의로 바뀐 겁니다. 헌법 정신이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수가 야, 그 3분의 2 결로 해 라고 요구하기만 하면 국회 결의를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슨 서비스 활성화법이라든지 서비스 개혁법이라든지 뭐 공기업 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또는 뭐 노동개혁법 뭐 모조리 무산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지금 무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그걸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자리도 안 생기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경기도 별로 안 좋고 그 일반 국민들은 그걸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박근혜 타도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박근혜가 무능이 아니고 국회 선진화법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개혁법을 소수가 다 부결시키는 겁니다. 누구라도 소수가 되면 부결시킬 수 있어요. 지금도 국회는 그 법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되었다? 그래도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면 1년 만에 탄핵 나올 겁니다. 이런 법률 구조라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집권 여당의 야당인 뭐 자유한국당 이런 데서 반대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이거는 3분의 2 결로 하는 겁니다. 근데 3분의 1을 끌어모을 방법이 있나요? 3분의 2 결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국회가 사실상 합의제로 바뀌는 겁니다. 사실상 합의제로 바뀝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놀랍게도 사실상 합의제처럼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전체 회의도 사실상 합의제처럼 운영을 합니다. 3분의 1을 모으기가 어려우니까 이 3분의 1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갈수록 3분의 2가 다 돼간다. 몇 명만 더 오면 3분의 2다 하는 거 마지막 몇 명으로 갈수록 이 마지막 몇 명의 힘은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야 이거 해줘. 그럼 나 도장 찍어줄게. 그렇게 해서 3분의 1을 겨우 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해줘라는 그 법들은 정상적인 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개판이죠. 뭐. 그래서 개판인 법도 엄청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미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국회의 그 엉터리 같은 헌법에도 없는 중다수결을 국회법에서 만들어낸 그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온 이렇게 힘이 세워져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 무소불위예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합의제 혹은 소수결로 돼. 한 명이라도 비터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야 괜찮은데 국회법을 만들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열거한 중다수결의 조항 중에서도 무거울 중자에 속하는 의결 조항을 만들어낸 것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낸 겁니다. 왜? 국회가 결정했으니까 뭐 자기들 규칙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상권분립의 균형이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지금 국회법이라는 게 이게 요물입니다. 국회법이. 국회법은 국회의원들이 제멋대로 고치거든요. 제멋대로 고쳐가지고 1년 내내 상시청문회 하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이 났던 거거든요. 대통령하고 싸움 붙었던 거. 그 상시청문회, 야, 미국도 상시청문회 하는데 그럼 우리도 상시청문회 하자? 택도 없습니다. 미국에는 국정조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각 부처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뭐 국정조사 이런 거 안 합니다. 미국은 그냥 실무자들 불러가지고 상시 또 뭐 과장 국장 불러놓고 상시청문회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합니다. 장관들 불러 세워놓고 조인트 까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국회법 가지고 또 고쳐서 만든 것이 국회가 정부에 민원 처리를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의 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회법이. 이게 이제 유승민 파동 났을 때 국회법 개정안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회가 상전이 되고 우리 행정부 전부가 국회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을 하게 되죠. 뭐 민원인들은 정부를 찾아갈 필요 없이 전부 국회를 찾아갑니다. 그럼 국회의원들은 그 민원을 정부에다가 야 이거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해라. 그러면 일반으로 그냥 정부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국회를 찾아간 민원인하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국회를 통해서 온 민원 잘못하면 국회의원한테 맞아 죽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국회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떡 했던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다행히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국회법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도 이 국회법이거든요. 일부 개정. 근데 그걸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다.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가권력기구의 3대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게 바뀐 겁니다. 국회가 도대체 민원 처리를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는 그 민원 처리를 하고 국회 보고하도록 만든 이런 법을 유승민이라고 하는 도대체 제가 뭐라고 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국회가 지금 그렇고 그런 국회를 만든 게 지금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도 또 탄핵소추장이 온 것을 야, 그 국회가 결정한 거니까 뭐 국회 안에서 뭐 지지고 뽑고 엉터리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강일원 재판관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럴 바에는 헌법재판소가 왜 필요하냐? 없애라. 그런 정도라면 대법원으로 가면 되지. 왜 특별히 헌재 문제는 권력 균형에 관한 문제는 헌재가 따로 본다고 하는 거냐? 헌법재판소 없애라. 이거. 그거 들여다보라고 헌재가 있는 건데 그거 안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국회의 시녀다. 국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런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규적 관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